베개가 찢어져도 반품을 해준다. 이게 진짜인가요? 맞습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네.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옷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제품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베개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맵 자사몰 엑스파일에서 나왔습니다. 네. 혹시 박우영 대표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1등 수면 브랜드를 꿈꾸고 있는 슬리피노 박우영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슬리피노가 연매출 70억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네네. 비결은 없는데 일단 뭐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한번 들어가서 그 비결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대표님 혹시 이게 그 바로 모모백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특징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모모백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인체에 딱 맞춰서 라인을 일단 짠 부분이랑 옆으로 보시면은 옆으로 돌아 누우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끔 이렇게 양옆을 좀 더 높게 설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어깨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우실 때 어깨가 접히지 않게 안쪽으로 어깨가 편안하게 들어가서 옆잠이 엄청나게 편한. 그리고 크기도 40바이 60으로 뒤척임이 많으신 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어쩐지 베개가 네. 좀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되게 와일드하게 자는 편인데 한 번도 베개에서 추락한 적이 없고요. 당장 누워서 자고 싶네요. 당장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네. 저도 좀 당장 뛰어들고 싶은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매출 70억이라는 숫자가 진짜 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거든요. 여태까지 슬리피노 운영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꼭 신경 썼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도 그렇고 뭐 10번째도 그렇고 고객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구매만 하고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고려하고 있는 그 고민의 과정과 고민이 끝나고 나서 물건을 받았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경험은 무엇인가까지 고려를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 구매 경험에서 마음에 드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마음에 안 들었을 때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이걸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고충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내 돈을 날린다라는 페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0,000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에 귀한 내 돈을 썼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험을 최대한으로 줄여보자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쉽게 저희 팀원들끼리 얘기할 때는 야, 돈을 날리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고스란히 한번 전달을 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 구매를 했을 때부터 받았을 때까지 전체 경험을 좀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사례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 2018년도 당시에 와이즐리라고 하는 브랜드의 대표님이 패키지와 들어가 있는 안내 문구 하나 그리고 안내 종이의 질감까지도 고객 경험의 일부다라고 인터뷰하신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너무 공감을 했었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어떤 분야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비닐에 와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베개지만 저희가 택배 박스 용지조차도 제일 좋은 빳빳한 용지를 사용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삽지도 내가 읽어봤을 때 허무맹랑하게 길어서 읽기 싫은 안내 문구가 아니라 내 조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구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최대한 읽어볼 수 있게끔 한다던가 그런 패키지와 뭐 들어가는 내용들까지도 최대한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CS팀에서 전체 다 수집을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솜을 꽤 많이 뺐어요. 아직도 적응해 나가는 중이라 이게 편한 것 같으면서 묘하게 아직 좀 그래요 라고 하면은 아 묘하게 아직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솜을 많이 뺐네? 뺄 때 좀 어땠을까 이 사람이? 불편했을까? 근데 아 되게 모호하다라고 하네? 왜 확신을 못 가지지? 확신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저희의 회의를 할 때 그 주제로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 한 달은 좋았는데 안 좋았습니다. 불편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새로운 베개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새로운 베개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제대로 환불을 받고 뭐 금전적 손해가 없으셨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가장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품 전문가들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베개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베개 브랜드의 리뷰를 약 2, 3만 개 정도를 쿼리로 뽑아서 저희가 그걸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봐가면서 우리가 정답인 베개는 못 찾아도 정답에 가장 가까운 베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카테고리가 나오더라고요. 뭐 푹 쉬나요? 아니면 뭐 딱딱해요? 높아요? 낮아요? 더워요? 작아요? 커요? 뭐 여러 가지 구성인들이 있는데 조합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딱 정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정답이 없고 그런 정답 같은 네. 베개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만인 고객들도 우리에게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게 환불 정책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베개가 찢어져도 반품을 해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진짜인가요? 맞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옷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제품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베개도 그런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라고 리뷰에 글을 많이 남겼고 엄청난 금액의 뭐 베개가 이미 판매가 되었다는 어떤 사회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무쓸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볼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2주면은 이게 과연 충분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2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 적어도 한 달은 써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시작하셨는지 그 맥락과 흐름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정책일 것 같거든요. 우선 다양한 사고와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고객님들도 정말 소수지만 몇 개월 뒤에도 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폐기 비용입니다. 이제 베개는 뭐 한 번 누가 썼던 거를 과연 내가 머리를 대고 잘 수 있을까? 이거 사실은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반품이 들어온 것들은 폐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자료들을 리사이클링하기 위한 방법은 계속해서 탐색 중에 있고요. 되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운영하시다 보면 정책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 팀원들의 스피릿 같은 건데, 초심을 잃지 말자, 이거에 조금 많이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제품을 알아봐 주신 많은 고객님들 덕분에 서울로 사무실도 이동을 하고 더 많은 가족들이 생기고 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없었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했을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 개, 두 개 사주셨던 그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감사했던 거를 지금 뭐 수천 수만 분이 사준다고 해서 바뀌자, 이거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변화하자라던가 정책을 완화하자라던가 이런 의견은 전혀 없었고요. 너무 멋지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정책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망하기 전까지. 망하기 전까지. 네. 진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도 닿습니다. 뭐. 진짜로. 그리고 뭐 직원가가 아니라 정가로 판매를 해서 가족한테. 진짜요? 가족한테도? 네, 정가로. 저도 제 돈 주고 사는. 절대 할인이 없는. 한 번 써보시면 사실은 못 바꿉니다. 되게 바꿔야 되죠. 확신합니다. 저 바꿔야 돼요. 69,000원입니다. 전 사실 솔직히 궁금했던 게, 매출 7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 플랫폼을 합쳐서 내고 있는 총 매출이신 건가요? 아니고요. 현재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게 자사몰이고, 원래는 자사몰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저희의 시작 포인트였고, 현재까지도 좀 자사몰에서 95% 이상 매출이 발생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자사몰 단독 판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정도. 뭐 다른 플랫폼은 그럼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 걸까요? 유명하지 않은 작은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헷갈리지 않게끔 저희를 외우기도 이미 바쁘시거든요. 이름과 제품명을 외우시기도 바쁘시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경로까지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플랫폼마다 할인율이 다 다르고 정책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고객들한테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고객님들이 저희 광고를 보셨고 또 거기서 어떤 반응을 하셨었는지까지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조금 정확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초반에는 자사몰에서 좀 집중적으로 플레이를 하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도 많이 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슬리피노는 정말 잘 되고 있지만 자사몰만 운영해서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을 모셔와서 또 구매까지 하게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었는지 또 노하우가 좀 있었을까요?
저희가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마케팅 쪽에서는 배경 지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매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본질을 몇 가지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본질은 꾸준함과 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고객도 고객이지만 개선사항을 찾고자 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돌려서 매출이 안 좋아가 아니라 광고를 돌려서 매출이 안 좋았는데 뭐 때문에 안 좋았던 것 같아?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설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것들을 빠르게 광고에 실현해 보는 것들에 광고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런 작업을 저희가 팀원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면서 맞춰보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광고를 모니터링 하면서 다음에 어떤 액션을 할지 계속 생각해내는 어떤 사이클이랄까요? 이거를 해석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보실 때 어떤 걸 유의해서 보시는지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광고를 집행할 때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CTR, CPC 보고서, 뭐 전환율 보고, 로아스 보고 막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하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어떤 브랜드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제가 봐야 할 지표는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야 무조건 CTR이 좋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전환율, CPA도 충분히 뭐 우리의 수지에 맞아야 돼. 이런 단편적인 지표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뭔가를 해석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거든요. 무작정 CTR이 좋은 거, 무작정 성과가 좋은 것만 돌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광고에서 얻고자 하는 건 다음 이야기를 얻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마다 저희가 이번 구간에는 이걸 좀 집중해서 보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내 브랜드 성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할 시즌들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잡아가는 게 더 유연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잘 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 설정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타겟 고객을 어떤 분들로 잡고 갈 것인가? 네네. 슬리피노는 어떠세요? 작은 브랜드들이 단순히 매출만 내겠다라고 해서 되게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잡고 다가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초반에는 내 제품을 누가 사랑을 해줄지 혹은 내 제품을 갖고 어떤 새로운 상호작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누가 사랑할지는 저도 모르고 저희 할아버지도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브랜드라면 처음에는 조금 더 페르소나를 넓게 잡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중의 반응을 살피는 게 좋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슬리피노도 처음에는 크게 잡고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구체화를 하고 계신 단계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타겟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수면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 특징이 크게 없습니다. 피곤해하는 게 사회적 특성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누구라도 저희의 잠재곡이 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진행을 했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베개를 단순히 수면과 관련이 되어 있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수면이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부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 문제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베개를 교체를 한번 권해보는 식의 고객님들과의 광고 소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스몰 브랜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는데 그런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딱 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페르소나가 있고 그분들을 나의 팬으로 만들어서 브랜드를 키워나간다. 근데 요거와 되게 반대되는 사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 고객의 단계 중에 스트레인저, 낯선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커스터머, 고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이 팬, 이제 저희의 팔로워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스트레인저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 제품과 아예 관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색안경을 끼지 말고 전반적으로 대중을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흡수한다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대중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세 전략을 펼칠 건지 많이 이야기를 발견해내는 게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작은 회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슬리피노 같은 경우는 넓게 접근을 했지만 좀 요런 예상치 못한 포인트들을 찾아서 요런 고객들에게 접근했다라는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옆으로 누웠을 때 편한 베개가 저는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개 자체는 그냥 정방향으로 누워서 쓰는 게 정석이니까 사실 리뷰의 거의 절반 이상이 옆으로 누웠을 때 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 기대보다 훨씬 많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 이후에 광고 디벨롭이라던가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거나 이럴 때 옆으로 누웠을 때 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디벨롭을 좀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하려면 이 메시지를 좀 뽑는 노하우도 궁금한 것 같아요. 말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하려고 할수록 조금 더 대중이랑 소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귤을 예를 들어서 요즘 귤 제철이니까 얘기하자면은 이거 당도가 몇 포인트 몇이고요. 이게 뭐 어디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농부가 만들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거 찡그러질 정도로 답니다. 그러니까 요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 아 이게 그만큼 달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더 수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님들이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좋은 메시지가 그런 류의 좋은 메시지가 아닐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의 본질이 잠을 도와주는 개념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베면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희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베면은 잘 거야 라는 느낌을 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수면의 질이 몇 점 올라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사실 고객님들 지금까지 숱한 침구베개 보면서 충분히 느끼셨거나 들었을 얘기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베개를 판다라는 느낌보다 너가 잘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면 고객님들도 제품 받아봤을 때 그 안에서 또 광고에서 들었던 얘기와 또 저희 브랜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만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메시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고객의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도 좀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과 다양한 말을 많이 써보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한 줄을 쓰더라도 1시간이 걸려도 되고 2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요거를 많이 테스트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얘기로는 이제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네. 6대4의 개념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두 대표가 너무 남자 느낌이어서 우리가 여자가 돼보자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고객의 입장에 좀 빙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화장도 조금 이렇게 비비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출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들 좀 주먹구구지만 어쨌든 고객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뭐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돼보면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단어들과 좋은 표현들이 술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슬리피노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팀의 합이 잘 맞았던 것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팀 내부적으로 정했던 방향성 같은 게 따로 있으셨나요? 저희는 짧게 요약을 하면 수익이 최우선은 아니다, 재밌게 하자, 이쪽에 스피릿이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발루 코퍼레이션인데 발루, 가치입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제품과 브랜드로 해석해 나가자가 저희의 초점인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한번 재밌는 일들을 해보자, 그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에서 뜻이 굉장히 잘 맞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최우선은 아니고 오히려 다음에 재밌는 거 뭐 해볼까, 이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그 초점이 재미있다라고 서로가 느끼면서 하는 분위기가 사실 대표로서도 그렇고 직원분들이 함께하는 이 환경이 저는 굉장히 큰 만족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감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침실 안에 들어가는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기획해내고 물건들을 통해서 슬리피노 안에서는 침실을 장악하는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저희가 혹시 너무 부담스럽게 하진 않았는지. 네, 충분히 부담스러우셨는데 농담이고 즐거웠고요. 저희도 얘기하면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뚜렷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댓글로 슬리피노 브랜드를 응원해주신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우리 슬리피노의 모모 베개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꼭 하세요.